에르메스 가방이 있는데 편의점 검은색 봉지에 담아서 준다고 하면 실력도 키우고 몸도 키우고 외모 관리도 하고 아무리 내가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지난 8월달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리고 오늘이 11월달이니까 거의 3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데요, 정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렸더니 어떤 분께서 유튜브를 접은 거 아니냐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유튜브를 접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책도 많이 읽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하면서 제 내실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잘 충전을 시켰으니까 다시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의 기다림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유익한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동 패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력도 키우고 지식도 키우고 몸도 키우고 외모 관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내가 알맹이가 꽉 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상대방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 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가방이 있는데, 이 에르메스 가방을 GS25시에 편의점 검은색 봉지에 담아서 준다고 하면 상대방이 과연 이 에르메스 백의 가치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까요? 좋은 가방은 또 좋은 포장을 해서 줘야 상대방이 느꼈을 때 아,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감이 있어 보이게 만드는, 바꿔서 얘기하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어 보이게 만드는 첫 번째 행동 패턴은 뭐냐면요, 바로 피젯, 손장난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또는 뭔가 불편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만지작거린다든가 또는 손을 이렇게 물어뜯는 행위도 있고요, 손바닥을 비비는 행위라든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손장난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 뭔가 불안한가? 이 사람 뭔가 긴장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본 목적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배불리 먹고 안전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면 그 스트레스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바로 이 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한 상황, 내가 뭔가 긴장되는 상황, 그런데 놓이면 이 뇌가 봤을 때 몸한테는 좀 불안한, 안 좋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바로 뭐 손장난이라든가 다리를 떤다든가 또는 뭐 이제 머리를, 뒤통수를 만지작거린다든가 팔을 쓰다듬는 이런 일련의 행동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은 차라리 이 팔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상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손가락 가지고 장난을 친다, 이런 것이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이 불안해 보이고 긴장됐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피젯, 손장난을 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처음 의식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상대방한테 자신감 있는 제스처를 취하고 싶다면요, 동작을 크게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상대방을 만났는데 반가워 라고 얘기하는 거랑 와 반갑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이 동작의 크기가 완전히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더 두 팔을 벌려서 상대방을 맞이할 때 상대방이 느끼기에도 더 큰 반가움을 느끼겠고, 내가 어떤 발표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뭔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은 상대방이 봤을 때 제스처의 크기에서도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자신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자신감을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은 동작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동작을 크게 취해서 상대방한테 시각적으로도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두 번째 행동 패턴은 뭐냐면요, 제가 코칭을 할 때에도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인데,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 지나치게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밀림의 왕자, 이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사자는 먹이 사슬의 가장 정점에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자의 행동은 어떠냐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보면은 사자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가젤이나 토끼가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닌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먹이 사슬에서 가장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동물들, 뭐 가젤이라든가 토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이나요?
먹이를 먹으면서도 가만히 먹지를 못하고 계속 주변을 살핍니다. 사주 경계의 끈을 놓지를 않죠.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 맹수가 나타나서 공격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주변 보고 또 두 번 먹고 주변을 살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뭔가를 많이 알아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동이 너무 조급하거나 지나치게 분주해 보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 왜 이렇게 뭔가 부산스럽지? 뭔가 좀 불안한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행동의 속도를 약간 늦추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훨씬 더 여유 있고 이 사람 강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죠. 대통령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가 나와서 연설을 할 때 막 조급하게 총총걸음으로 나와서 연설을 하나요? 아니면은 느릿느릿 큰 보폭으로 걸어와서 청중담은 쫙 보면서 손도 흔들고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야, 이 사람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리더다. 이 지도자는 뭔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행동이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행동 동작 자체가 큼지막하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뭔가 좌중을 압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풍기죠. 그런 행동의 속도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밀림의 왕 사자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맹수는 절대로 빨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사자가 예외적으로 빨리 움직일 때가 있는데 바로 언제일까요? 목표가 완전히 정해졌을 때입니다. 내 눈앞에 먹이가 있다. 그러면은 천천히 다가갔다가 딱 내가 잡을 수 있을 그 타이밍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력 질주를 하죠.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는 여유를 가지고 행동을 하되 진짜 결단이 필요할 때는 앞을 보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행동 패턴은 추임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과 말 사이에 이런 추임새를 넣게 되면은 상대방이 들었을 때 뭔가 망설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음과 같은 소리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과 같은 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말을 안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말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한테 뭔가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고 보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침묵을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말이 없는 순간이 오게 되면 특히나 관계가 깊지 않은 사람일수록 어떻게든 이 침묵을 깨려고 하죠. 유능한 세일즈맨은 상대방한테 어떤 제시를 하고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 잠재 고객이 대답을 빨리 하지 않더라도 긴장하거나 뭔가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이 상대방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침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불필요한 제안을 하거나 불필요한 소리로 그 빈 공간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에는 침묵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하다가 생각이 안 난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그 침묵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게 여러분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침묵을 잘 활용하는 건요, 내가 지금 두렵지 않다, 내가 지금 뭔가 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암묵적인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봤을 때에도 여유가 느껴지게 되고 이 사람 뭔가 서두르지 않네, 자신감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침묵이 너무 길어지거나 너무 빈번하면 상대방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뭔가 주춤해 보이거나 걱정이 있거나 또는 망설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지는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적용하기도 참 쉽고 효과도 강력하기 때문에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기 위해서 댓글로 오늘의 핵심 내용 세 가지를 써보시기 바라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육 커리큘럼이나 강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더하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